자, 에스토니아란 나라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토니아는 발칸 3국으로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에라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요 3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다음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네. 여기 러시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옆에 있는 네. 에스토니아가 이제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K2를 몽땅 사갔거든요. 그러더니 최근에 천모까지 사들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가기밀 포함해갖고 분석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에라리 외우기 좋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베라리가 뭐야? 발칸 삼국. 발칸 삼국. 네, 외울 때 에라리로 저는 외웁니다. 저도 외워야 할 게 많아가지고 예, 학교 다닐 때 그 외우던 방식을 다 동원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자,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에스토니아 수출 계약이 확정이 됐는데요. 무려 5,200억 원 규모입니다.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10년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발트 국가 중에서는 최초의 천무 수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독일산 무기로 갖고 무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순번이 밀려갖고 무기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K2를 부랴부랴 들여놓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고 K9 자주포까지 사갖고 간 게 에스토니아입니다. 근데 이 에스토니아에 천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유럽 국가들이나 주변 국가들의 일종의 엄청난 지원과 내부적인 일종의 그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천무 미사일 자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자주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주포도 돈이 없어갖고 중고 우리 10년 전에 쓰던 거를 이 재정비를 해갖고 사갖고 나간 에스토니아가 이 신형 천무를 사들였다. 이게 최신형을 사들인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에스토니아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상 러시아의 서방 진출 기지, 병참 기지들을 전부 코앞에 두고 있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러시아가 침공이 있게 된다 그러면 에스토니아가 1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측을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각종 그 무기들과 병참 창고들이 에스토니아하고 한 40km에서 80km 거리에 전부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천무가 나타난 거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무를 10년 동안 공급 계약하기로 했는데 일단 3년 안에 발사대 납품이 끝난다는 겁니다. 36세 발사대는 3년 안에 끝납니다. 나머지 7년 동안 뭐를 해주려고 할까요? 엄청난 양의 포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에스토니아가 계약을 했고 에스토니아가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에스토니아에 나토군이 그렇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토군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미사일 3종이잖아요. 이 3종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첫째, 1종은 이 구룡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구룡용으로 하는 130mm짜리 무유도 로켓입니다. 요거는 한 20km 전후로 해갖고 나갈 수 있는 근접전에서 많이 쓰는 방사포거든요. 근데 천무가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카세트 형태의 카트리지에 2개의 발사대를 차 한 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용 무유도 로켓 130mm짜리 같은 경우에는 20발씩 2카트리지, 40발이 동시에 발사될 수 있는 이 카트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를 꽂게 되면 20km 내에 있는 축구장 40개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만한 화력을 가진 겁니다. 그럼 이게 축구장 40개가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2km, 4km 거리 안에 있는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러시아가 보병이라든지 기갑병력을 근접시키게 되면 이걸로 무차별 포격을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239mm 유도탄입니다. 요게 이제 천무의 주력인데 요거는 12발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요게 80km입니다. 그래서 천무가 주로 쓰는 주력탄인 건데 80km 안에서 공산 오차가 사실상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GPS부터 시작해갖고 자체 유도 그리고 지형 대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입력시켜 놓으면 아무리 방해 전파를 쏘고 전파 교란을 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형을 익혀갖고 날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유도탄인 거예요. 이거는 한국밖에 못 가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제밍을 하면 GPS가 흐려지면 날아가다가 어디로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한국 유도탄은 아예 멍텅구리가 돼도 내가 갖고 있는 지도를 보고 지도에 자기 위치를 맞춰가지고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이 사실상 오차 범위가 없는 유도탄인 거거든. 근데 이게 80km면 아까 설명드렸던 러시아의 주요 병참 기지들이 다 이 선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전쟁을 시작하게 됐을 때 1차적으로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럽 앞에 와서 병참기지에 모여야 되잖아요. 이 전체적인 병참기지를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 239mm 유도탄을 12발씩 36대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사실상의 1차적인 러시아의 조둔군을 밀어내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나라에 안 파는 미사일인데 지대지 KT-SSM이라고 하는 유도탄입니다. 이 유도탄의 특징은 굉장히 중량이 커요. 그래서 포트당 2발밖에 안 들어가면 4발을 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얘가 벙커버스터입니다. 즉 방사포로 쏠 수 있는 다연장포로 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벙커버스터를 쓰면 공중에서 낙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을 쏘갖고 막 대기권 밖에서 뚫고 내려가잖아요. 얘는 200km에서 300km를 날아가는데 관통 탄두를 써가지고 지하요새나 벙커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의 서방 군사 본부 지휘소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격 무기인데? 완전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근본적인 러시아 방공망부터 시작해갖고 주요 공군 기지 또는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제공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1, 2, 3로. 20km짜리, 80km짜리, 300km짜리. 이게 진짜 실전 배치가 된다 그러면요. 이 실제적인 러시아의 육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있냐고 하시는데 에스토니아 국방 예산이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3년에 걸쳐서 분할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다고. 그리고 지원금이 나와요. 지원금이 나와요. 세이프에서 지원금이 60%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군이 일단 에스토니아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 유럽에 지금 군사적 무장을 하는데 지원금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서 러시아로부터 위협 수준이 큰 수준으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이 사실은 발트 3국,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트 3국에서 받는데 조건이 뭐냐면 65%를 현지에서 사야 돼요. 그렇죠. 조건은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 에스토니아가 65%를 그러면 어디서 사오나요? 여기에 폴란드와 하나 시스템의 기가 막힌 공조가 작용을 합니다. 즉 폴란드에 이와 같은 유도탄을 만드는 공장을 현재 짓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쓰여지는 포탄들은 한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완성을 시켜갖고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제 에스토니아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단 시험탄 쏴볼 거, 이 탄약 소량하고 발사대만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약은 유럽이 지원해주는 폴란드에서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무의 어떤 그 위력은 지금 전 세계가 하이마스를 안 사고 미국산 하이마스를 안 사고 전부 다 천무로 지금 이걸 돌리고 있거든요. 이 공급이 빠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범용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천무를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의 옵션이 워낙 다양하고 특히 그중에 2번, 3번 아까 얘기한 80km 그 항법 유도장치 달려있는 239mm 유도탄과 벙커버스터는 한국제밖에 없어요. 이 포탄 자체는. 그래서 이러한 범용성 때문에 한국 천무가 사실은 우리나라 무기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억제력이 강한 무기인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특히 유럽 쪽에 자리 잡는 첫 번째 플랫폼을 에스토니아하고 폴란드가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순식간에 주변에는 핀란드를 비롯한 라트비아 기타 등지의 국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천무를 긴급 수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 한 게 아니라 코트라가 이거 주도를 해서 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가 한 겁니다. 정부 주도로 현재 이 모든 수출이 관리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우리 방산 무기 중에 또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는 천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